자이언츠 팬 여러분, 11월 첫 주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았고 어떤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참담한 패배였고 어떤 이야기는 감동적인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실 겁니다. 분노와 희망, 절망과 기대, 좌절과 감동,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1월 1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12대 1.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낙동강 라이벌 NC 다이노스에게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2연패를 노렸지만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눈물의 승리입니다. 11월 2일 경기도 여주의 한 골프장에서 43살의 한 남자가 롯데 유니폼을 입고 18년 만에 208번째 도전 끝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우리 김용희 퓨처스 감독의 아들 김재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활입니다. 2년 전 은퇴를 각오했던 1묵수칠 거인 윤성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올해 160km 벽을 넘었고 7년 만에 1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쌓았습니다. 내 몸은 지금 전성기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준비입니다. 롯데는 11월 2일 일본 미야자키로 2차 마무리 캠프를 떠났습니다. 82경기를 소화한 정현수의 부담을 덜어줄 좌완을 찾기 위해 총 9명의 투수 중 5명이 좌완 투수입니다. 그리고 윤고나 손전이라 불리는 핵심 야수진이 모두 참여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역설입니다. 12.2일로 무너진 그날 우리 팀에서 2명의 선수가 개인 시상을 받았습니다. 21살 김동현은 최우수 타자상을, 현도우는 감투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트로피가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가 모두 일주일 안에 벌어졌습니다. 패배와 승리, 좌절과 희망,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이 뒤섞인 한 주였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2일로 무너진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43살의 첫 우승을 거둔 김재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은퇴 직전이었던 윤성빈이 어떻게 160km를 던지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 5개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프겠지만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희망적이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롯데 자이언츠의 2026 시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11월 1일의 악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월 1일 오후 3시 울산 문수야구장 2025 울산 KBO 폴리그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대 NC 다이노스 낙동강 더비의 재대결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카드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12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주재현과 김민석이 각각 4안타씩 터뜨리며 NC를 무릎 꿇렸던 그날의 기억.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선발 투수는 정성종, 타선은 박찬혁형, 이태경, 손호영, 김동현, 조세진, 조민영, 이주찬, 손성빈, 김세민, 우리의 최강 라인업이었습니다. NC의 선발은 원종혜, 그리고 타선의 핵심은 홍종표, 고준희, 신재인으로 이어지는 상위 타선이었습니다. 1회 초 우리는 무기력하게 3자범퇴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1회 말 홍종표의 좌전안타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18살 고준희가 볼넷으로 출루하며 무사 1, 2루, 그리고 2026 시즌 신인이자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신재인이 우전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문고인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사 1, 3루 상황에서 오영수가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2타점, 스코어는 0-3으로 벌어졌습니다. 롯데는 급하게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명규가 볼넷으로 출루한 후 김범준이 중전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0-4 그리고 2-4 1루 상황에서 신민우의 유격수 내야 안타, 김세훈의 우전 안타로 2-4 만루가 됐고 타자 1순환 홍종표가 다시 등장해 좌전 2타점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1회 말이 끝났을 때 스코어는 0-6이었습니다. 단 1인인 게 6점을 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승전 맞습니까? 디펜딩 챔피언이 1회에 6점을 내주다니요. 3회 초 우리는 겨우 1점을 따라갔습니다. 이주찬의 우전 안타, 손성빈의 우전 안타로 무사 2, 3루루 찬스를 만들었고 김세민의 유격수 땅볼로 1점을 뽑아냈습니다. 1-1.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NC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회 말 1사 후 신재인의 우전 안타로 시작됐습니다. 오영수의 2루수. 땅 볼 때 2루 송구 실책이 나왔고 오장안의 내야 안타로 1-3 만루. 그리고 김명규의 밀어내기 볼넷, 김범준의 밀어내기 사구로 2점을 더 내줬습니다. 1-8, 제6회에는 신민우의 적시타로 또 1점, 1-9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7회에 확인 사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7회 말 고준휘의 2루타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신재인의 중전 적시타, 1출루 10, 김명규의 좌선성, 2루타로 1-11, 그리고 상대 투수 송재영의 폭투까지 나오며 1-7B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12, NC 다이노스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지난해 2-20 패배를 설욕했고 2002보 울산 KBO 4리그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상금 2천만 원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롯데는 무려 10명의 투수를 동원했습니다. 10명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누구도 NC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NC의 선발 원종혜는 6이닝 3피안타 4탈 3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우리 타자들을 완전히 요리했습니다. 타선에서는 신인 신재인이 6타수 5안타를 폭발시켰습니다. 6타수 5안타요. 결승전에서 한 명의 신인이 이런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준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고준희도 4타수 2안타 1볼넷으로 활약했습니다. 이 두 신인만으로 합작 7안타, NC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준희는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18살입니다. 전국체전 종료 후 10월 21일부터 합류했는데 조별리그에서 타율 0.519를 기록했습니다. 27타수 14안타요. 신재인은 2026 시즌 신인으로 올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초특급 유망주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승전에서 6타수 5안타로 그 기대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배가 왜 더욱 뼈아픈지 아십니까? 우리를 무너뜨린 주역들이 18살과 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스타들이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뛸 겁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는 이 두 신인과 싸워야 합니다. 1년 전 우리가 그들에게 12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12-1. 점수 차이로 보면 그들의 복수가 더 완벽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심경을 들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1월 2일 롯데 팬들이 전날의 이취울 참패로 상심에 빠져 있을 때 경기도 여주시 페럼클럽 골프장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KPGA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 최종 4라운드 4명의 선수가 공동 1위로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재호, 황준곤, 이유석, 최진호, 연장 첫 홀인 18번 홀. 4선수 중 김재호가 유일하게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순간 김재호는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프로야구 롯데 유니폼 상의를 입었습니다. 등번호 99번, 유니폼 뒤에는 김용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김재호는 바로 우리 롯데 자이언츠 김용희 퓨처스 감독의 아들입니다. 1982년생인 김재호, 그는 43세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승은 2008년 KPGA 투어 데뷔 이후 209번째 출전 대회에서
거둔 생애 첫 우승입니다. 18년 210경기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종전 최고 성적은 2012년 KPGA 선수권 공동 2위와 2019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준우승이었습니다. 올해는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 공동 10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고로 몸을 다쳐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김재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만류로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김용희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다. 특히 내가 부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는데 손주도 같은 길을 가게 할 수 없다며 계속 말리셨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김재호는 야구 배트 대신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1993년 김용희 감독이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코치 연수를 할 때 함께 지내던 아들이 골프를 접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수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데뷔 후 이복 9차례 출전해서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 16번 홀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선정한 배경음악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김재호는 3라운드와 4라운드 모두 아버지 소속팀인 롯데 응원가 영광의 순간을 들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롯데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승한 뒤에도 이 유니폼을 입고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TV로 아들의 경기를 지켜보던 김용희 감독, 그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김용희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아내가 여주에 가자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 가족이. 지켜보면 얼마나 부담이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동안 재호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오랜 세월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들이 자랑스럽다. 김용희 감독은 다친 선수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에 아들에게 별다른 말을 못했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만 43세라면 야구는 물론 골프에서도 전성기 실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나이다.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선수로 활동하길 바란다. 김재호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이벤트를 아예 못하는 성격이다. KPGA와 대회 흥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선택했다.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의미도 담았다.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해주셨다. 야구 선수들은 골프 선수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번 우승으로 김재호는 세계 랭킹 천차 1국 9위에서 꾹 92로 무려 79계단이나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KPGA 투어 역대 최고령 43세 9개월 첫 우승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골프를 치는 사람이고 싶다고 말한 김재호.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 18년 2비의 예심 경기의 기다림 끝에 43세의 김재호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년 전 한 투수가 은퇴를 각오했습니다. 언제 야구를 그만둘지 모른다. 매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한다. 그는 차가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투수의 이름은 윤성빈입니다. 1미97의 거구 1999년생. 올해 26살인 윤성빈은 롯데 팬들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습니다. 2018년 2년차 시즌 이후 그는 이해하기 힘든 재구 불안에 빠졌습니다. 롯데 구단은 꾸준히 선발 투수로 기회를 주며 육성하고자 했지만 150km 중후반에 위력적인 직구를 던짐에도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멘탈은 쉽게 교정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011년, 2024년 윤성빈은 1년에 한 번 오는 1군 등판 기회마다 진땀을 뻘뻘 흘리며
1경기 1이닝 이하를 소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5월 20일 LG 트윈스전. 김태형 감독은 윤성빈에게 다시 선발 기회를 줬습니다. 윤성빈은 첫 타자 박혜민을 상대로 환상적인 152.2597km 직구로 3구 3진을 잡으며 1순 모두를 환호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급격히 흔들리며 1이닝 9실점, 생애 최악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첫 타자를 156km로 3진 잡고 그 이닝에 9점을 내주다니요.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성빈을 살려서 쓰겠다는 속내를 굳혔습니다. 2군에서 불펜 전원을 준비시키고 1군 무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올해 새롭게 부임한 김상진 투수 코치의 세심한 지도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윤성빈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이후 23경기에 등판했습니다. 아직 미완성이고 실점이 많아 경험 부족을 노출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윤성빈은 마침내 197m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191km를 던지고도 60km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던 그가 마침내 그 벽을 넘은 겁니다. 올해 윤성빈은 31경기 27이닝을 소화하며 1승 2패, 평균 자책점 7.67을 기록했습니다. 겉보기 성적은 아직 초라합니다. 하지만 아픈 손가락이라 불리던 윤성빈의 환골탈태를 지켜봤기에 롯데 팬들에게는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윤성빈은 LG전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좋은 쪽, 나쁜 쪽 모두 나를 다 보여준 시간이었다. 마음이 앞서 탈이 났다.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이제 마음 편히 던지면 된다. 평균 자책점 8.10이니까 오늘보다 더 못 던지는 날은 없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신 기억이 난다. 김태형 감독의 이 한마디가 윤성빈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160km를 던진 후 윤성빈은 말했습니다. 투수라면 누구나 197km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겠나. 내년을 향한 욕심이 더 커졌다. 올해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보냈고 내년엔 선발이든 불펜이든 감독님께서 주시는 임무에 맞게 잘 던져서 가을 야구에 도움이 되고 싶다. 윤성빈은 시즌 종료 직후 3, 4일간 휴식한 뒤 추석 연휴 중간부터 다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짧았던 환희의 시간을 내년엔 더 늘리기 위해 일찌감치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한 것입니다. 2년 전 벼랑 끝에서 은퇴를 고민할 당시의 절박함도 되새겼습니다. 시즌 초엔 상상도 못했다. 감격스런 한 해다. 주변에서 그동안 열심히 야구만 한 보람이 있다. 이제 꽃길만 걷자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하지만 8월 6일까지 3위를 지켰던 롯데가 7위로 추락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타까운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윤성빈은 말했습니다. 내가 팀 승리에 조금만 더 기여했더라면. 하지만 지난 일은 생각할 필요 없다. 앞으로 잘할 일만 생각하겠다. 나도 이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할 나이다. 내가 야구를 더 잘하고 생활이 더 똑바로야 후배들도 따를 것이다. 일부 무취칠, 워낙 훌쩍 큰 키에 머리가 인터뷰용 광고보드를 넘는 모습에 키가 2m를 넘는다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성빈은 컨디션 좋을 때 1m97이다. 한치의 거짓도 없다며 웃었습니다. 1999년생인 윤성빈의 신체는 말 그대로 최전성기 그 자체입니다. 윤성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반기 되니 직구 포크볼 이지선다로도 맞아 나가더라. 둘 다 구속이 빠르다 보니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종을 하나 장착하고 싶다. 내년을 기대해달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2년 전 은퇴를 각오했던 투수가 이제는 내 몸은 지금 전성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킥슈메크를 던지고 내년을 향한 욕심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윤성빈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LG전에서 1이닝 9실점의 악몽을 겪고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감독과 김상진 코치의 믿음이 그를 살렸고 그는 마침내 160km의 벽을 넘었습니다. 댓글로 윤성빈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월 2일, 롯데 자이언츠가 일본 미야자키로 2차 마무리 캠프를 떠났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 캠프를 통해 2026 시즌을 대비해 전력을 갈고 닦을 예정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겨울 준비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1차 마무리 캠프에는 김원중, 박승을 비롯해 황성빈, 나승엽 등 주력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기초 체력 강화 및 개인 기술 보완에 힘썼습니다. 이번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는 김태형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 16명과 더불어 투수 9명, 포수 4명, 내야수 9명, 외야수 6명 등 총 노시 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총 9명의 투수 중 5명이 좌완 투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올 시즌 롯데는 선발 감보와 불펜 정현수 정도를 제외하면 좌완 기근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현수는 무려 82경기 4실 7, 2-3이닝을 소화하며 2승 12홀드, 평균 자책점 3.97을 기록했습니다. 82경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KBO 리그 정규 시즌이 144경기입니다. 정현수는 그중 82경기에 등판했습니다. 57%의 경기에 나선 겁니다. 이건 과부하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정현수의 활용도에 대해 좌타자를 상대하는 불펜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역할을 소화하는 투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속내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송재영, 장세진, 김기준, 이영재 중 12명이 1군급으로 확실하게 올라와 준다면 정현수가 주력 불펜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영재는 이미 폴 리그에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19살의 좌완 투수, 그는 6경기 7-2-3이닝 3승 1홀드 평균 자책점 연연호를 기록했습니다. 데뷔전에서 첫 타자에게 홈런을 맞고 강판됐던 그 소년이 폴 리그에서는 평균 자책점 연연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전에서는 승리 투수까지 됐습니다. 이영재는 말했습니다. 80경기 넘게 등판한 현수 형이 대단한 것 같다. 이제 옆에서 보며 많이 배우려고 한다. 정현수도 이번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2경기를 던진 철환과 평균 자책점 연전자 널린 눈을 기록한 19살 좌완. 이 둘의 만남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야수진에서는 윤고나 손전이라 불리는 핵심 라인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손호영, 전민재, 롯데의 주축을 이루는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올 시즌 중 전력 공백을 쏠쏠하게 메웠던 장두성, 김동혁, 그리고 신예 조세진, 한태양, 박찬영, 이호준, 김세민, 박건희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폴 리그 홈런왕 김동현도 참여합니다. 최우수 타자상을 받은 21살 외야수, 그의 폭발적인 타격을 1군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신인 중에는 3라운드 거포, 내야수 이서준, 9라운드 포수 정문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태양과 전민재는 인근의 지바롯데 마무리 캠프를 통해 선진 야구를 체험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일본 프로야구의 훈련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기회입니다. 고승민과 나승엽은 이병규 타격 코치와 함께 츠쿠바대학교에서 타격 메커니즘을 가다듬는 훈련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들 외에 김진욱, 박준우, 전구준, 박건우, 그리고 임경관 코치 등은 국군체육부대 롯데 연합팀의 형태로 대만 윈터리그로 향합니다. 롯데 구단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차 마무리 캠프에서 야수들은 수비 훈련에 집중하며 팀 조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선수별 기량 향상에 맞춰 적합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실전 중심 프로그램과 전문 트레이닝을 접목해 팀 전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롯데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 리그에서 12-1로 무너진 그 굴욕을
2016 시즌에서 설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82경기를 던진 정현수의 부담을 덜어줄 좌완들,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준 김동현, 그리고 윤고나 손전의 핵심 라인업, 2026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달라질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를 들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1로 무너진 11월 1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에서 2명의 선수가 상을 받았습니다. 김동현 최우수 타자상, 현도훈 감투상, 2개의 트로피. 하지만 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팀이 12-1로 무너졌으니까요. 김동현은 올해 프로에 입단한 21살 외야수입니다. 이번 폴 리그 조별 예선에서 타율 0.417, 6홈런, 23타점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6홈런이요. 여러분, 교육 리그에서 한 선수가 6개의 홈런을 때려낸 겁니다. 타율 0.479, 거의 절반에 가까운 타율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최우수 타자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명타자로 출전한 김동현은 침묵했습니다. 팀이 단 1점밖에 얻지 못한 그날, 그의 배트도 조용했습니다. 현도훈은 감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선발로, 때로는 릴리프로, 그는 어디서든 팀이 필요로 할 때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특히 준결승전 호주 멜버른 에이시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습니다. 위태로운 경기였지만 현도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팀은 1-0으로 승리했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 그날 마운드에는 현도훈이 없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팀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무려 10명의 투수가 등판했지만 그 누구도 NC 타선을 막지 못했습니다. 감투상을 받은 투수가 결승전에서 공을 한 개도 던지지 못한 채 팀이 무너지는 걸 봐야 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트로피를 받는 순간 김동현과 현도훈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결승전에서 내가 더 나섰어야 했는데, 이 트로피가 무슨 의미가 있나? 개인의 영광과 팀의 참패,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순간의 씁쓸함. 우리는 그날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도 봅니다. 김동현의 폭발적인 타격은 내년 시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21살에 이런 활약을 보여줬다면 1군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겁니다. 현도훈의 감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안정감 있는 투구는 내년 시즌 롯데 투수진의 든든한 한 축이 될 겁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월 첫 주,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11월 1일 울산 문수야구장.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NC 다이노스에게 12-1로 무너졌습니다. NC의 18살 고준희와 신인 신재인이 합작 7안타로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신인들에게 당한 굴욕, 이건 우리가 반드시 서력해야 할 패배입니다. 두 번째, 11월 2일 경기도 여주. 43살 김재호는 아버지 김용희 감독의 롯데 유니폼을 입고 18년 만에, EBI 10경기 만에 첫 우승을 거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윤성빈의 부활. 2년 전 은퇴를 각오했던 197 거인이 160조 지킬의 벽을 넘었습니다. 1이닝 가업실점의 악몽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고 마침내 부활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전성기라고 말하는 그의 자신감, 내년이 기대됩니다. 네 번째, 11월 2일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롯데는 82경기를 던진 정현수의 부담을 덜어줄 좌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살 이영재를 비롯한 좌완 5명이 참여하고 윤고나 손전, 핵심 라인업이 모두 함께합니다. 2026 시즌을 위한 준비 지금 시작됐습니다. 5번째, 개인 시상의 역설. 김동현과 현도훈은 트로피를 받았지만
팀은 12-1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의 성장은 우리의 미래가 아직 밝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폴 리그 2연패 실패, 12-1참패, NC의 신인 듀에게 당한 굴욕, 그리고 2017년 이후 8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 실패, 2020년대 들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한 팀. 롯데의 마지막 가을 야구는 2017년, 마지막 한국 시리즈는 1999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51살 김동현의 폭발적인 타격, 26살 윤성빈의 160km 직구, 19살 이영재의 평균 자책점 전연, 그리고 김재호가 43세에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김용희 감독이 아들에게 해준 말,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 이 말은 우리 롯데 자이언츠 전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2026 시즌, 롯데는 달라질 겁니다. 미야자키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 자원 찾기에 나선 코칭 스태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롯데의 DNA. 여러분, 댓글로 2026 시즌 롯데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롯데의 FA 시장 전략과 박찬호 영입 가능성을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7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 박찬호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2026 시즌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해인 2026 시즌, 그는 롯데를 가을 야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12-1로 무너져도 8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해도 우리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김재호가 18년을 기다렸듯이, 윤성빈이 7년을 견뎠듯이 우리도 기다리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가을 야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